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주신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앞으로 순천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히고 28만 시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마련한 자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물론 시민들께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자리인 만큼 순천시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순천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허서 순천시장님의 취임 100일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허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취임 100일에 짐하여 포용과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순천에 대한 미래 구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100일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저도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도전을 하면서 민선 7기 첫 발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7월 1일 바로 업무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업무가 태풍 대비 재난 대책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태풍 콩레이로 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태풍과 함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긴장과 위기 속에서 민선 7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수만 번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100일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민선 7기에 대한 우리 순천 시민의 기대감 또한 높아서 각종 다양한 민원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그마한 거창한 것보다도 오히려 조그마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내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석을 받는 그 김치찌개집 그 28년 묵은 수건 사업을 사소한 것이지만 해결했을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폭염과 폭우와 태풍으로 지난 100일이 대부분 재난과 함께했습니다. 진짜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커다란 피해가 없었고요. 특히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포용과 혁신입니다. 여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연과 지원, 훈련을 포용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저는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앉아서 민원인을 만난 경우도 많았지만 직접 마을 민원을 하나하나 그 마을로 찾아가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선 7기 순천시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부닥친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풀자는 자세로
백인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을 열고 제1회 광장 토론도 쓰레기 문제로 열었습니다. 광장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순천 시민 여러분, 정말 저는 순천 시민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우리 순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 또한 생겼습니다. 저는 민선 7기 순천시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순천을 제2민주주의의 한계인 민심의 민의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이번 제1회 광장 토론에서 엿보았습니다. 앞으로 순천을 대한민국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뽑히는, 뿌리 내리는 그러한 지자체로 만들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2년 뒤로 2, 3년 뒤에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과 함께 올 연말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위한 공약 또한 정리됐습니다. 제가 만든 공약이라고 해서 제가 공약 이행률 100%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공약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거나 혹은 현실적이거나 혹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공약을 공직자와 그리고 시민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적절한 공약으로 재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73개 공약을 확정하고 그것을 100% 실천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먹거리로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국가적인 인근 영향들을 유청소년을 위한 미래산업 특구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는 해병산단에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센터와 초경량 마그네슘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런 이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는 50여 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적인 인근의 영향들을 도시의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영향들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벌드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 자벌드와 연관된 체험시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등 유청소년을 위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산업특구로 조성이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 청년들의 창업과 스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는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 경제 활력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2019년은 순천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내년을 순천 방문의 해로 지정해 순천의 역사와 품격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 시민의 상징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랜드마크가 될 시청사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시청사 건립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여러 차례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현 청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70년간 순천시정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해
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 부근에 청사 신축 부지 위치를 연말까지 결정해서 확장 부지를 현 청사 북측, 동측, 남서측의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모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연초에 위치를 확정 발표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심의 물길 복원하고 생태 숲을 늘리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생태 수도의 완성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숲과 정원으로 생태적 거점들을 조성해서 가로하단 숲길, 물길로 연결하겠습니다. 도심의 물길 복원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4대 관문의 녹지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 공간을 녹화하고 한평 정원을 확충하고 마을숲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천의 자부심은 교육도시의 명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협활동과 학부모, 학생,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순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마을학교 지원센터를 신설해 가정, 학교, 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정주 환경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등 모든 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 민선 7기 임기 내 예산 2조 원, 인구 29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질 없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갑질 없는 사회는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에서, 연령과 성별과 종교를 넘어서 모든 차별과 갑질을 최소화하는, 제로화하는 순천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사회 내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공직자로부터 갑질을 근절하는 모범을 저에게 하겠습니다. 갑질 없는 순천 민선 7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부터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금 노인의 날 행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늦게 온다고 해서 개회식을 늦춘다거나 또 늦게 온 시장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게 하는 행위 등 사소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의 주인공은 노인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전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행사는 모든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갑질 없는 순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갑질 없는 순천, 갑질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개방형 공무원을 만들 생각인데요. 먼저 감사관실 내에서부터 개방형 공무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공직자를 특히 갑질을 근절하는 감사를
해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민선 7기는 순천 시민이 바라는 경제 활동을 높이고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순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까운 시민로를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UD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UD 거리를 한번 걷고 싶게끔, 그래서 그들의 발길이 순천의 시민로로 이어지도록 시민로 일대를 완벽하진 않겠지만 완벽에 가까운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할 것입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편하면 운동화를 신은 남성은 더더욱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로는 기본 컨셉이 사람 중심 거리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경계를 없애서 모든 게 인도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지나갈 것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인도로 시민로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중심이고 차는 사람을 피해서 천천히 가는 그러한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가의 문고리와 출입문, 문턱 모든 것을 장애인이 편한, 노약자가 편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업체에는, 그러한 상가에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민로 전체가 UD 거리가 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8가 시민예술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제5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모든 행사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원과 관광산업과 관련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조금은 구상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관광객의 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만 명이 왔는가 1000만 명이 왔는가 보다는 4시를 기한다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정원, 고품격 습지를 만들고 또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 오히려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은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세대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세대 후손들에게 우리가 빌려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더 좋겠지만 두 번째로는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은 가장 순천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관광지, 타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관광지를 흉내내기보다는 가장 순천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구상은 사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해볼 것이고요. 또 몇 군데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이 이로우니까 2호, 3호가 생겨야지 1호가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100호까지 있으면 1호가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국가정원이 설령 지정되더라도 순천만 습지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은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럴수록이 또 1호 국가정원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디테일하게 꾸려나가는데 언론인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과 우리 순천 시민 28만
순천 시민의 아이디어가 모여진다면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순천만 국가 정원은 우리 순천 시민의 보물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이 가장 먼저 안전하고 다채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력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남의 집 정원에 와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천 시민이 주인인 그러한 국가 정원과 습지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그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순천만 정원에 있는 그 스카이큐브가 지금 현재 경영함으로 지금 직원이 해고가 되고 있고, 직원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스카이큐브와 순천시가 인수관계 협의 중인데, 협의가 안 되면,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오광기 시장님 때 소조안이 있었는데 적자 보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시장님 때 포스코 회장님하고 회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문을 보내주셨다는데 공문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요청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이 대작 공장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임 시장님들께서 했던 좋은 사업들은 승계를 하고 또 부적절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28만 순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시점을 펼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님들께서 펼친 정책이 일부러 순천 시민에게 불리하게끔 또 순천시에 불리하게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지나고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카이큐브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처음에 적자 보전 조항이 있었고 제가 TV 토론 때도 그걸 물어봤는데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게 해소됐다고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해소될 수가 없죠.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는데 적자를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은행 채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항을 없애면 바로 변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으로만 왔다고 하는데요. 그 공문은 그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계약서 상으로는 적자 보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어야 할 순천시가 물어야 할 적자 폭은 제가 알아보니까 52억에 달합니다. 스카이큐브의 매월 적자폭은 1억 미만입니다.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운영했을 때 월 평균 1억이죠. 52억을 물었으면 변제했으면 시에서 부도 얘기에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에코트랜스 주식회사 에코트랜스가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에 이르게 된 책임에 순천시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업체에서 아껴내 계약을 했죠. 다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이 약 200억이 현재 가치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철거 비용도 우리 시에서 물지 않고 세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와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죽어버리면 부도가 나버리면 책임이 없죠. 죽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철거 비용 순천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거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억이 없으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포스코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정책으로 순천시에 이런 행보를 남겼다고 자손 대대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200억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물로 남겨놓고 대대로 살아있는 교원의 장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채무 문제는 상사 중개원에 제소하면 순천시가 우리 교통사고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이 100%인가 50%인가 0%인가를 따지겠죠. 하지만 책임을 따지기 전에 먼저 100% 순천시에 청구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인가 되는 이 채무에 대해서 상사 중개원의 제소를 하게 되면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의 한 600억 정도가 우리 순천시가 우리 순천 시민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떠안죠 뭐. 대신 내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서 포스코에 압박을 가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순천시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스카이 큐브 문제는 참 답답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새로운 회장이 취임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좀 세우면 시에서도 대응할 생각이고요. 시에다가 조기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기부 체납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비용 200억과 부채 탕감하고 이런 정도 조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한다해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아무튼 스카이 큐브는 아까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서 저에게 상당히 큰 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뒷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그 업체에서 이미 제작을 해버렸는데 그 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업체에 잔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 업체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잘못이 있다면은 아예 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업체에 잘못이 없어서 우리가 잔금을 지급한다면 이건 뭐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봉화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필요로 한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동천에서 동서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지점이 있다면 귀 설치된, 귀 제작된 그것을 거기에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후자로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역시나 시민의 의견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특히 중앙동 쪽에 주차난은 심각하고요. 성동 로터리에서 삼성생명 빌딩으로 가는 그 도로는 연자로는 도저히 그건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의 어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순천시는 견인차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야간에 벌어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 9시 8시 이럴 때 벌어지는 그 무질서는 순천을 찾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도 물론이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잘 만들어 놓고 문화마을 주변에도 마땅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중앙동 그 남녀동 그 이런 전체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쪽 주민들 상인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땅들 이렇게 공터나 아니면 어떤 빌딩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매입해서 어떤 주차시설을 확충하거나 성동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자로를 일방통행화해서 문화마을 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들고 한쪽에
주차장을 만들냐 그나마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안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차 문제도 사실은 아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스카이급 등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큰 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접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주차 단속을 강화하면은 상가에서 날리고 또 안 하면은 뭐 택시, 버스,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더 높습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단속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저에게 요구하고요. 상가에서는 뭐 또 다 망하게 하려고 주차 단속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차 불법 주정차가 안 된 거리가 오히려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취임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제가 잘 몰랐어요. 시설관리공단 그냥 만들자고 하면 내일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넉넉 잡고 2년 가까이 1, 2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거기에 주차 문제가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설을 관리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주차 쪽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주차장을 통과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일반 통행 문제도 좀 여기저기 원주시뿐만 아니라 신도심에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화물차 관련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또 양쪽의 목소리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주차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어야겠는데요. 이 주차 타워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뒷골목에 이면 도로에 그냥 편하게 주차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당장 저부터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3층, 4층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면 도로에 주차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주차 타워를 여기저기 만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교통소통이 좀 원활해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우리 정맥이 피해 흐름이 원활한 것처럼 순천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메꿔되고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신대지구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전부 사라지고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이 저한테 주차장 문제로 항변을 합니다. 결국은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벌고 우리 순천시에서 땅을 사거나 인수해가지고 주차장을 또 조성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주정차 문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간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좀 불편함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여기가 불편하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좀 주정차 문제를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협력산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북한의 교류 공약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못 받은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열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문으로 우리 순천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점도 우리 순천과 지명이 똑같은 북한의 순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순천이 없었다면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순천은 인구가 29만 명이고요. 교육의 도시이자 우리 순천이 경전선과 전라선이 철도가 크로스하는
철도 교통의 여지라면은 북한의 순천은 2개의 크로스가 있는 우리보다 더 철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남북 순천의 교류와 협력은 장차 진행될 남북 철도의 연결과 TCR, TSR,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유럽 특구로 연결되는 순천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로 프랑스 남부로 우리가 가는 그럴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단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몇백조 이상, 천조 이런 이게 과연 계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그넷 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마그네슘의 원료인 마그넷 사이트를 북한 단천에서 순천에 있는 철도로 남한 순천에 수송할 수 있겠다. 물론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등등의 분야에서 시약, 농기계 등등 다양한 협력 계획을 부서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 볼까 하는 것보다는 문이 열리기를 준비한 사람이 훨씬 빨리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시의 성격과 규모가 비슷한 북한 순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부서별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북 제재만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곧바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순천과 북한 순천 관계자들과 정담을 나눌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러한 날을 대비해서 YMCA라든지 또 목회자들, 또 기업인들, 또 순천대학교, 청와대, 제일대 등 각계각층에서 그러한 날이 오게 되면은 뛰어달라고 지금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시민적인 관심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순천과 북한 순천이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은 홍보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예컨대 진주가 만약에 해주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보다는 남북 순천, 남한의 순천과 북한의 순천이 서로 교류 협력한다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가 이 제목 잡기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부서별로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떤 시혜적 차원에서 우리가 베푸는 것은 북한도 싫어합니다. 교류 협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농기계를 보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앞으로 4년 동안 많은 생각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슴에 벤치를 차시는데 그러면 시장님도 차시고 실제로 놓고 싶은 doktor이 차신 분들도 있고 안 차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대결 시작하니까 용기 안 써서 안 차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은 건지 궁금하고요. 저번 5일날 정인복 시장 기자회견 할 때 연말에 주소 옮기는 인구유입 정책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인구유입을 한다고 했는데 연말마다 항상 순천하고 그래서 순천 광양 이 문제로 이렇게 태엽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배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북초등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언론인 중에? 제가 어제 북초등학교 체육대회 갔는데요. 혼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 북초등학교 동문 중에 공직자가 있었는데 시장님 혼자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저 혼자 왔습니다. 물론 집사람도 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지는 공식적인 배지는 아닙니다. 제가 인수위 기관에 보니까 참 멋있어 보여서 그냥 참고고 이건 취향이죠. 그래서 제가 차고 다니니까 보기 좋아 보이고 취향이 또 엎드름이 아니고 나는 앵무새다 혹은 나는 뭐다 이런 분들은 제가 5월 달에는
지금 5월 관련 배치, 4월 달에는 사상 관련 배치를 찾고 세월호 배치도 찾고 뭐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흑수비 배치했으니까 전 공무원들이 흑수비 배치를 뭐 차서도 안 되고 안 쳐도 그거 아무튼 자유무사합니다. 제가 말씀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언론인 불핑 약간 좀 아쉬운 점은 그간에 일어난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 지금 순천경찰서에 상당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또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순천경찰서장님하고 허석 시장님께서 그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온 언론이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 브리핑 전에 시장님께서 좀 허심탄회한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나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경 맡을지 소홀이라도 말씀 주시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자님 회견이면 뭐 물어보겠지라고 저는 생각했고, 뭐 역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또 대답할 기회가 있었고요. 선거 때부터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절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막 뭐 매듭을 편취하고 횡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고시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대학 3학년 때 인천에 가가지고 공장을 7년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 졸도하셨습니다. 내려가서 10년 동안 노동상담소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일 정도로 제가 돈을 벌어서 후배들의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시민의신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번에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통장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검토됐을 것입니다. 저는 장부 한 번 본 적 없이 제가 300만 원이 부족하다면 300만 원을 송금해줬고, 제 집사람도 500만 원이 부족하다면 500만 원 송금하고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억 원에 가까운 차입금을 저나 제 집사람 이름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무슨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 저 말씀 안 드린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처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실제로 노동문제연구소나 시민신문에 돈을 벌어가면서 제 아이들은 분유값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시민의신문을 가까이서 보고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제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사도 받기 전에 언론에서 막 항변하는 것처럼 미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론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남일보 우리 심재철 기자님께서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CCTV가 밝혀질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했고, 제 모든 것을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후배들 위해서 바쳤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고요.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연 적절했느냐 하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보도가 조금 왜곡되게 했습니다. 서장이 먼저 갔냐, 시장이 먼저 갔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교육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해서 갔더니 서장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와 있었다라고 이게 와전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했다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장과 장학관, 장학사와 사실은 공적인 이야기인데 사적인 자리에서 협의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월등초 체육관을 짓는데 저에게 3억 원을 부탁했습니다.
월등초 교장 선생님과 동문회 관계자들이 시장실로 와가지고 18억 원의 채권을 지는데 3억 원을 지원해주면 지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등초 학생들이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8억 원의 채권을 지면 누가 쓰겠습니까? 월등 연민들이 쓰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순천이 시민이지만 월등 연민을 위한 18억 채권을 지는데 3억만 주면 15억 내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시장실에서 제가 바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좀 생각이 좀 달랐는가 봐요. 아, 이거 학생 뭐 30명밖에 안 되는데 시장한테 3억을 받아내면, 그래가지고 교육장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데 우리 서장님, 교육장님하고는 공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치안협의회 등등 해가지고 또 기관장 모임 모교회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낮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저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탁할 일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18억에서 3억대 15억을 구대구로 만들려고 교육청에서 저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거기서 했느냐? 시장실 와가지고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3억을 주기로 했는데 또 다시 거기서 뭐 9억으로 이건 제가 적절치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주선한 분이 그쪽 교육청 관계자로 굉장히 좀 자주 만났던가 봐요. 그래서 만났고 아니야 다를까 저도 이거 저 월등 연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해가지고 체육관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갖고 왔더라고요. 월등 연민들이 주로 쓰게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할 테니까 5대5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토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도의회에서 4대 14로 결정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9억으로 올렸다가 도의회에서 4억으로 되니까 저는 1억이 올라간 게 아니고 버려본 것 같아가지고 도의회 의원들한테 고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교육장 장학관 장소 또 찾아왔어요. 시장실로. 아니 5대5 하기로 약속해놓은 것도 4억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억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왜 그 자리냐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하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쪽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런 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뭐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갔습니다. 그 관련으로 좀 상의 좀 부탁 좀 한다고 해서 저도 짐작을 하고 갔습니다. 이 체육관 문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업무 협의를 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시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천만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기부금 1억 3천을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사실 이제 집행위원회가 아니죠. 집행위원회가 아니란 이유는 작년까지는 시장님이 유척을 했어요. 근데 작년 4월 달에 이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지만은 단체명이 집행위원회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몇몇 그 집행위원회들이 1억 3천 중 한 1억 가까운 돈을 매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급여 또는 뭐 수당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너무 시달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왔어요. 그것은 새로운 순천을 표방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또 전임 집행부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풀어달라는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민원이라 해도 제가 현장에까지 가서 풀고 해서 참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임 집행부에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둘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방금 약간 웃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러면 동물영화제 관련도 뭐 사실 제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고요.
말이 나온 김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순천대학교 문제, 전임 시장 석자교수 문제, 저는 그분이 석자교수 한지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무슨 그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저는 빼놓고 저한테 전화도 안 왔어요. 그래서 했길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너무나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새로운 순천에 대한 구상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주말에도 주중에도. 그래서 좀 그런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게 새로운 순천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나쁘게 말하면 뒤치다거리 하고 있다가 뭐 세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물영화제 보면 제가 참 딜레마인 게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으로서 동물영화제를 지켜보니까 준비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정말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이게 불거워졌는데 이게 동물영화제하고는 저는 태생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올해 동물영화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내년에 동물영화제 조폐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진행되었던 동물영화제에 대해서만 객관적 평가를 해주시고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앞으로 순천을 대표할 전 세계 최초의 동물 관련 영화제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우뚝 서고 또 경쟁 부문까지 도입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그겁니다. 좀 서로가 출품할 수 있도록 경쟁 부분도 좀 도입해서 그야말로 몇 년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동물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야죠. 지금을 보고 안 된다면 모든 시정은 안 될 것입니다.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정책 문제가 나온다 보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분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럴 일이 좀 없다고 보고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의 그 집행위원장을 6년 동안 했던 그 친구가 제 친구가 순천 출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저처럼 고시 안 보려고 좀 영화에 빠져가지고 대학교 교수 겸 영화 감독입니다.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를 6년 동안 집행위원장하면서 세계적인 단편영화제를 키워냈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제가 장을 구했습니다. 순천만 국제 동물영화제, 세계 동물영화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현재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지만 앞으로 이게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떤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봐야지 그 과정에서 불거진 하나의 문제를 보고 내년에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난 시기에 뭐 사업을 했거나 무슨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일이 없겠잖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그 전임 집행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꼭 허석이가 일부러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을 별로 지금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서 동물영화제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시사의 친구의 적용 부자입니다. 시장은 기자들과 소통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승주에 동물보호센터 회원과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만일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장님이 나서서 이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소통 기회는 자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게 없었는가 하면은 사실 아시아 취임식도 제가 못했지 않습니까? 취임식을 했으면 또 그때 만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7월 1일부터 태풍과 함께 취임해서 지난 100일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언론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기적인 이런 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뭐 소통을 했냐 안 했냐도 이미 그분들이 두 차례 찾아왔습니다. 시장실도 왔었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갖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가 누그러들면서 좋은 분위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혐오 시설이인가 아닌가를 한번 선진지 견학을 봐보고 정말 혐오 시설이라면 권하지도 않다. 다만 그러면 왜 시내에다 안 하고 거기다 하는지 시내에다가 그 평수로 그 동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넓은 평수로 해가지고 비싼 땅에다가 하기는 적절치 않은 여러 가지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 적지로 전경대 부지를 한 거죠. 사실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유치가 된다면은 그 마을을 위해서 뭐 지인로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드리겠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시의회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 됐으니까 뭐 밀어붙여 하진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단 한 번이라도 좀 설득하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예를 들면은 정부장을 보완하는데 정부장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이 수립이 됐다고 해서 가서 바로 이렇게 수선하면은 결국 나중에 정부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들이 생기고 예산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게 민선 7기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더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앞에 옆에 헛소름이 하고 계십니다. 이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이미 호텔을 찾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옥천과 독천이 인접하는 지역에 물레대가 나타났습니다. 생태도시로서 문화적, 의식적, 상징의 가치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기초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이 이러한 물레대에 대한 의식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에 대해 보호하는 점이 있는지 몇 가지 하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청소년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평소 신념이 앞으로 그간의 모든 행사가 지역 행사로만 끝나는 게 많습니다. 전국 행사로 나갈 수 있는 향후 시장님 대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은 제가 말 길게 하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때가 팩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동천에서 놀던 기억이 정말 있습니다. 그때 잡질 못했지만 언어도 받고 뭐 실뱀장어도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이게 동천이 정말 나빠졌다가 다시 전임 시장님들의 노력으로 동천이 정말 순천의 보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회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천을 공약에도 밝혔지만 동천과 옥천을 연결하고 남산으로 연결해서 도심의 생태축을 또 이렇게 연결할 생각입니다. 동천을 우리 순천의 보물로서 제대로 된 보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천을 다양한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 계획은 이제 진행이 곧더 여론을 수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근데 그 사진을 혹시
책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또 누가 뻥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무튼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거리가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청년, 순천이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이미 공약과 정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아이들 청소년이 조금 커서 청년이 되면 청년이 돌아오게끔 아시다시피 신혼주부 반값 임대 아파트 1000세대 그리고 청년 창업 고객센터를 통해서 아이디 하나만 가지면 기회의 땅 순천 창업 성공 신화를 만들게끔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고에 가서 느낀 게 공고 학생들은 바로 취업 전선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기회도 저는 보장할 생각입니다. 대학생과 특히 실업계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연결시켜서요. 그리고 아까 영향들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순천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의 전망대를 제가 VR 전망대로 만들 것입니다. 기존에 이 50m짜리 전망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VR 전망대로 만들어서 국가정원의 전망대에 가면은 국가정원을 가상으로 100m, 200m, 500m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크린 골프장에 가보신 분들은 저는 골프 안 합니다만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은 전 세계 다양한 CC를 눌러서 게임을 가상으로 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 가면 없는 킬리만자로에 가면은 전망대가 없지만 국가정원에는 킬리만자로 전망대, 나야가라 전망대, 묘양산 전망대, 금강산 전망대 이 가서 현지에 가서 촬영만 해가지고 오면 국가정원에서 그 가상 전망대를 통해서 현지의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과 현실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마치 내가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묘양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상 전망대 그리고 옆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랜드, 자벌드 등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순천을 만들 생각이고요. 여기에 예산을 대폭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발산할 것이고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들의 끼와 꿈과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찬장으로 옮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찬장은 연gun관입니다. 이것으로 언론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